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7월 4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7월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의 방향은 기본적인 박스권 흐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2200 위로 이제 2220, 2230, 또 2300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보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 차익 매도의 의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변수가 있었죠. 미중 갈등, 고조, 우려, 영사관 폐쇄 조치로 인한 상호 간의 변수가 발생이 됐는데,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말씀드리지만, 이 외에도, 또 변수가 제공이 됩니다. 증시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한, 호재가 제공이 되면은 좋겠지만, 호재가 아닌 악재도 증시에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 대응에 있어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무료 카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전에 또 이제 프로그램 수급,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우호적이었는데, 주가의 상승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의 개선이죠. 수급의 개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의 매수, 유입. 어느 한쪽에 강한 매수라든지 아니면 동반 매수, 유입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또 관심 종목을 언급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또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제가 매일 종목을 언급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순간, 중요한 때에 언급해 드리는 종목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요 이슈 및 주요 이슈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C-땡땡, C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 요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무엇이 바뀌고 있을까? 요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경제 회복의 지연, 이런 부분들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정점이 어디일 것이냐? 정점. 1차 팬데믹, 지금 2차 팬데믹 이런 소리도 있지만은, 정점이 어디일 것이냐? 그 부분. 그리고 그 파우치 소장이죠.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데, 백치료제 백신 이 부분이 이제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이제 내년 해를 넘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 그 위기위원회, 미국의 하원 코땡땡 위기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에 조금 이제 우려감, 부정적인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점 도달이 언제쯤 될까? 그러니까 정점 도달이 빠를까? 아니면 이 모더나 임상 3상 돌입 이후에 또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빠를까? 그 부분. 예.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더나에서 이제 3만 명, 이제 대규모의 임상 3상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약물 투입하고 한 29일 정도, 한 달 정도, 이후에 또 2차,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뜻입니다. 예, 3상에 돌입하고, 이번에 3상 돌입하고, 결과를 내놓는 데까지, 예,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의약 업종,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 업종이 하락이 제일 컸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의약 업종 기간이 이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뜻이 뭘까요? 조금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관심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재차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또 미국의 2분기 GDP 위축폭, 예, 얼만큼 안 좋아졌을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FOMC 회의 향후 정책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 써놨는데 7월 30일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발표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장 예상과 달리 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번 근본 향방에 관심이 있고 또 이 7월 FOMC 그러니까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연준에서 보는 해서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이번 FOMC 회의 향후 정책을 어떻게 어떤 언급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 지원 대책에 대한 평가 및 또 연장하는 여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 땡땡 재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 그리고 이 수익률 곡선 예, 요 부분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인지 또 2%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 수정 검토 여부 이런 부분들 언급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금리 해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미중 추가 보복 등 갈등 격화 가능성 요렇게 가능성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장전 시황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새로운 변수였잖아요. 총영사관 폐쇄. 자, 그 부분이 우리 유튜브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 주식 관련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전 같으면 물론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가장 큰 시장 그러니까 2018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이 미중 무역 갈등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말 스몰 딜 연말로 가면서 스몰 딜 1단계 무역 합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를 완화시켜주고 2019년도 상승 마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 자 영사관 폐쇄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 트위터 굉장히 잘 썼잖아요. 이전 같았으면은 진즉에 이 추가 관세, 무역 보복 이런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서 했을 법한데, 예, 지금 전혀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일각에서 미중 냉전, 예,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또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건 서로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맞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무역 관련 무역 합의 관련해서는 뭐 파기하겠다, 예, 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목하셔서 보실 부분이다. 그래서 8월경에 또 1단계 합의된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영사관 서로 상호간의 영사관 폐쇄가 미중 그 갈등, 심화 이런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무역을 가지고 무역 문제를 가지고 이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 상원 경기부양 법안 세부 내용 공개 예정이다. 요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월요일 한국 증시에 좀 소폭 반등 이런 부분들은 요 내용이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되는데 하원과 상원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상원하고 요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갈등,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7월 말까지 좋게 마무리되고 또 단계적인 합의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하락을 조정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죠. 한국에서 삼성 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또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7월 30일이에요. 이제 한국 이제 목요일인데 영향은 금요일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의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게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골드만삭스에서 했었는데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죠. 뚜껑을 열어보고 추가적인 좀 상승세를 보일 건지 또 뭐 횡보세를 보일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제금융 주요 이슈 전해드리면서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고 또 LG 이노텍 이제 실적 발표했고 이제 시세 흐름도 체크를 할 텐데 자 먼저 그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상승의 추세는 좀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보는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은 일단 지키고는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간 흐름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입니다라는 표시를 지금 이제 그려놓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위쪽으로는 상단으로는 좀 막혀 있다. 또 월간 종가가 나오는 주입니다. 위쪽으로 2220, 2230, 2300까지 좀 열어놓고 보기는 하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시에는 차익 매도 의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자, 일간 흐름에서 오늘의 상승 흐름,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살짝, 갭 상승 출발을 해서 0.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시장 업종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기전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들어있는 이제 업종들. 오늘 의료 정밀이 4.5%로 가장 상승폭은 컸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업종 비중은 0.1%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밀이 4.5% 올랐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업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33.1%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11.55%, 금융업 11.24%. 요 세 업종을 합치면 몇 프로예요? 세 업종을 합치면 50%가 넘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상승, 지수 상승은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업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전기, 또 LG이노텍 이런 종목에 이제 나눠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달에 12만원 초반 가격 구간에서 이 친환경 자율주행의 전장 MLCC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오늘 삼성전기가 종가 138,000원, 이제 14만원을 넘어갔다가 오늘 종가는 이제 138,000원에 마감을 좀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삼성전기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차트를 좀 보시면은 횡보하는 구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의 관점,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12만원 초입 국면, 초반 가격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 고점 부근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 향후 전망 이 부분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재차 다시 좀 넘어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뭐 7월 말 8월 달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올해 연내에 고점 경신을 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LG이노텍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실적,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제 전장 부품 사업 쪽으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세 흐름, 주가 상승의 흐름은 애플의 주가 영향, 애플의 이제 시장 전망, 뭐 애플 아이폰 판매량, 뭐 이런 부분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전장산업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애플 주가를 보시면 3월 저점 만들고 이 상승의 추세를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게 이제 살짝 깨졌어요. 이제 7월 둘째 주서부터 해가지고 소폭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주장대로 이번 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가 멈추고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주목되는 시세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이 흐름에 따라서 LG이노텍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영향받을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시세 흐름이. 주간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2주간 조정받고, 제가 16만원 이하 15만원 가격 구간에선 매수 못하셨던 분들, 신규 매수로 접근할 수도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변수, 시장의 어떠한 악재, 이런 변수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고 보긴 하겠지만, 그런 변수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15만원 지지 여부가 시세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이번 주 2주간 조정받고 이번 주에 15만원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지지 여부가 확인될 시에 1차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서 좀 주목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TCK 저희 아카데미 공략 종목이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6만원 가격 부근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이후에 또 6월달 최고가,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또 신고가를 새로 기록하는 주가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저는 추세 추종 전문가로서 TCK 같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추세를 쭉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세 흐름을 저는 굉장히 선호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제 최고가 97,800원, 이제 9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또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추세가 유지되는 TCK는 전량 매도하는 신호는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다. 쭉 홀딩이죠, 홀딩 기준 가격을 높여가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려면 시세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알죠. 아,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그러니까 바닥의 가능성 있는 구간에서부터 최초 공략에 들어갔을 때 아주 좋은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료방 회원님들, 아카데미방 회원님들은 추세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이제 수익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또 신규로 공략하는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매집해 간다. 이게 제 투자 성향의 원칙이자 기준이고 주요 목표예요. 주요 목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와 또 코스피 주가지수 흐름, 그리고 삼성전기, 또 LG 이노텍, 또 TCK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릴 종목들 또 있습니다만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한 주간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